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서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구겨져 있었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서야.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야. 민서, 28세. 한국인 남성, 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늘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녔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연인 지훈, 30세. 한국인 남성, 은 민서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침착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변호사로 민서의 감정을 다독이는 데 능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조차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서의 할머니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시골 마을에서 홀로 민서를 키운 할머니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민서가 게이임을 알았을 때도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사랑은 죄가 아니야. 민서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민서가 커밍아웃한 후 부모님과 친척들은 그를 외면했다. 특히 아버지는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 망신이라며 연락을 끊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어제였다. 민서는 장례식에 가고 싶었다. 아니, 가야만 했다. 할머니는 그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거부했다. 개인 네가 오면 장례식이 더럽혀져.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렸다. 민서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지호는 그런 민서를 보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갈 방법을 찾아보자. 할머니는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실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의 눈에는 민서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냥 포기해야 해.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새 항공사에 전화해 민서가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구하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서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불안정한 수입에 의존하던 그는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다. 게다가 할머니의 장례식은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지호는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제 파트너가 할머니의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처음에는 딱딱한 목소리로 규정을 읊었지만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항공사에서 특별히 민서와 지훈에게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저희 항공사는 모든 고객의 소중한 순간을 지지합니다. 민서님의 상황을 듣고 특별히 이번 여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가 그의 아픔을 이해해줬다는 사실이, 그를 인간으로 대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따뜻했다. 민서와 지호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민서의 마음처럼 무겁고 복잡했다.
그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지,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가 함께야. 민서야. 너 혼자 아냐? 제주도에 도착한 순간, 민서는 할머니가 사랑했던 바다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해변을 걷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들어서기 전, 그는 다시 망설였다. 지훈아,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너 곁에 있을 거야. 민서는 그의 말을 믿고 장례식장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서를 향했다. 여기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박 할머니가 다가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네가 와줘서 다행이다. 내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그 말에 민서의 눈물이 터졌다. 그는 할머니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민서는 할머니의 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주위의 시선들이 그의 등을 찔렀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낯선 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까지. 민서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아올랐다. 지호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누구도 너를 쫓아낼 수 없어. 그 말은 민서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다가왔다. 너 때문에 할머니 장례식이 망가졌어. 당장 나가. 민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항상 말했다. 민서야,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떠올리며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민서를 노려보다가 등을 돌렸다.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훈의 손이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다. 그때 박 할머니가 다시 다가와 말했다. 민서야, 내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용기 내는 걸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서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제주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던 기억,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따뜻한 맛. 그리고 민서가 커밍아웃 했을 때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미소. 그 모든 순간들이 민서의 마음을 채웠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서와 지우는 바닷가로 향했다.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 해변이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민서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나 여기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랑 항공사 덕분에.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도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와 지우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항공사에서 민서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홍보 캠페인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다. 저희는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민서님과 지훈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를 설득했다. 민서야,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이야기를 공유해보자. 민서는 고민 끝에 동의했다. 항공사의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게이 커플을 홍보하다니. 이건 너무 나갔다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서는 그 비판들을 보며 다시 흔들렸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사랑은 숨겨야 할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말에 민서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히 적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중, 민서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였다. 민서야, 나 잘못했어. 네가 장례식에 온 걸 보고 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생각해봤어.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 민서의 가슴을 강렬하게 울렸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민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민서의 성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을 열었다. 민서는 그 작은 변화에도 감사했다. 한편 민서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LGBT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의 글에는 할머니와의 추억, 지훈과의 사랑,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는 민서가 블로그를 운영하며 겪는 감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상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지호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공간 말이야. 민서는 그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LGBT 커뮤니티 센터를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항공사 캠페인으로 받은 후원금 일부를 초기 자금으로 사용했고, 민서의 블로그를 통해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커뮤니티 센터는 단순한 모임 공간이 아니었다. 민서와 지호는 그곳에서 상담 프로그램, 워크숍, 그리고 안전한 대화의 장을 제공했다. 특히 젊은 LGBT 청년들이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센터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런 곳은 우리 동네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센터 앞에 모였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호는 민서를 다독였다. 민서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아. 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사랑과 지지만큼이나 증오와 차별도 마주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민서는 뜻밖의 방문자를 맞았다.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서야, 여기가 내가 만든 곳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센터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줄 몰랐어. 내 할머니가 이걸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민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아직 민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민서와 지호는 전국에서 온 LGBT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민서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점점 성장했고, 민서와 지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자존감 워크숍, 부모들을 위한 이해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차별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서의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플랫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숨기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의 글은 특히 가족에게 거부당한 젊은 LGBT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랐다. 민서와 지호는 온라인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비판과 악플에 시달렸다. 특히 한 익명 사용자가 민서의 블로그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겼다. 너 같은 사람들이 사회를 망쳐. 당장 사라져. 그 댓글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지호는 민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서야. 저런 사람들은 너를 몰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하지만 민서는 쉽게 털어내지 못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 댓글을 읽으며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민서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의 한 소녀가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17세. 한국인 여성이었다. 수연은 레즈비언임을 가족에게 밝힌 후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그녀는 민서의 블로그를 읽고 센터를 찾아왔다고 했다. 민서 오빠, 저 여기 와도 괜찮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민서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수연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센터에서 그녀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연은 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그녀는 민서와 지훈의 도움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자신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수연의 이야기는 민서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연 같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전국적으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도시의 활동가들과 연락을 시작했고 공동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 과정에서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다. 한 독립영화 감독이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삶이 스크린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수연이 말했다. 오빠 이야기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빠 이야기를 보면 저 같은 애들이 덜 외로울 거예요. 그 말에 민서는 결심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고 촬영이 시작되었다. 촬영 과정에서 민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지훈과의 사랑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민서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지훈과 수연,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의 멤버들이 그를 지지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고 서울의 한 독립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상영 후 관객들은 박수와 눈물로 반응했다. 한 관객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민서와 지훈은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일부 보수 단체가 다큐멘터리를 비판하며 민서와 센터를 공격했다. 그들은 민서의 블로그와 센터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악성 댓글을 쏟아냈다. 심지어 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폐쇄를 요구했다. 민서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 지호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하는 일은 옳아. 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지훈의 말은 민서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주민들은 센터의 활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연의 어머니가 센터를 방문해 딸과 화해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서와 지우는 또한 전국적인 LGBT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여행을 다녔다. 그들은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지역 활동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부산에서 만난 한 청년, 태연, 22세. 한국인 남성은 민서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태연은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민서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내서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형. 저도 형처럼 제 삶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민서는 태연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그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해. 민서와 지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들의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 공간을 넘어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큰 가족이 되었다. 민서는 매일 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와 지훈의 커뮤니티 센터는 한국 전역에서 주목받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정부와 협력해 LGBT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시작했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 항공사는 그들의 캠페인 파트너로 남아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를 계속 지원했다. 민서는 이제 단순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는 활동가로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할머니 장례식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네가 원했던 건 단순한 게 아니야. 너는 사랑과 용기를 세상에 보여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던 중 민서는 또 한 번의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국제 LGBT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다. 그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그런 자리에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지훈과 커뮤니티 멤버들은 그를 격려했다. 민서. 너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민서는 결국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눴다.
할머니의 사랑, 가족의 거부, 그리고 지훈과 함께한 여정.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세요.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다. 컨퍼런스 후 많은 사람들이 민서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들은 또한 젊은 LGBT 청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이제 자주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민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노력을 존중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는 내 할머니를 닮았어.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매일 밤 그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민서와 지훈의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의 LGBT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서울의 센터를 방문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민서는 지훈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할머니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기적이야.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도 나한테 기적이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는 그들의 사랑처럼 잔잔하면서도 강렬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민서를 받아들였다. 그는 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민서를 거부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서의 블로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플랫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서와 지훈은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할머니가 사랑했던 바닷가 근처의 묘지에 꽃을 놓았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을 저도 세상에 나누고 있어요. 지훈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는 분명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차별과 고난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였다. 민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온, 커뮤니티,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었다.